국민의힘 대표 중에서 간판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1년을 넘긴 사람이 없대요. 전부 다 근데 그냥, 예. 누구도 못했던 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장동혁 대표가 최장수 대표가 되고 임기를 지키는 거 진짜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네. 정말. 지지자들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참 힘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네, 진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야당이 얼마나 그동안 이 비대위당이었으면 허약했는지. 비대위당이라고 네. 불렸죠. 장 대표가 1년 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록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내드립니다. 8월 26일에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꽃다발과 꽃바구니 보내기 힘내라 장동혁 응원을 만사협통을 비롯한 장동혁 팬클럽 지지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보내실 주소는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국민의힘 당대표실입니다. 당사가 아닙니다. 당대표실은 국회 본관에 있어요. 국회 본관 2층 국민의힘 당대표실인데요. 여기는 화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이게 꽃 다발하고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바구니만 바구니가 들어갔어요. 제일 낫죠. 저 그것도 웃겨. 음. 아니 국회의 그 사무처 원칙이 말이죠. 아니 꽃은 꽃인데 그거를 종이에 싸거나 바구니에 담으면 되고 엮어서 화환을 만들어서 세우면 안 된다? 뭐. 이건 또 어느 나라 법이에요? 아마도 물리적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저 그게 좀 좁아서. 그래서 수요일 날 혹시라도 응원하실 분들 마음에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26일 수요일 오전에 도착하게 국회 본관 2층 국민의힘 당대표실로 꽃다발과 꽃바구니 힘내라 장동혁 문구로 보내주시면 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힘이 되지만 당대표실을 꽃다발과 이 꽃바구니가 가득 채우면 그때 단식할 때 로텐도를 가득 채웠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지나가는 중진들과 대도 않는 초재선 의원들이 보면서 야 뜨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 보내려고요. 저도. 네. 꽃바구니가 이제 그 아마 장 대표실 복도를 가득 메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고 가고 중진들 특히 정점식 씨가 보고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원내 대표 체제 우리 그 박민영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 원내 총무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임명을 당 대표가 임명도 하고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원내 총무 시절로 가야 되고요.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닌데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의 이 원내대표의 이런 월권과 전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친한계는 윤리위 위원을 막 공격하려고 뭐 쿠팡의 변호사니 뭐니 이 신원 유출해서 결국 사직서 그죠. 쓰게 만들었는데 그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 남편분이 근데 글 올렸어요. 나한테 공천수사한 배현진 의원이다. 아니, 정말 치졸한 짓거리 아닙니까 박민영 대변인? 요 문제 진짜. 잠깐만 짚고 가죠. 예, 코미디인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민주당 같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내부 총질을 하는 게 저 친한파들 실체라고. 우리 당 안에 있는데 몸만 우리 당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좌파들 진영 내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냥 머리와 마음은 똑같이 저쪽에 있는 그게 아니고서야 세상에 어떤 우파가 아무튼 약자잖아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세상에 어떤 우파가 아무튼 5.18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공격을 하고, 세상에 어떤 우파가 쿠팡에서 일한 거 가지고 툭 잡아가면서 사생활 까발려가면서 공격을 합니까? 한동훈 씨 그 논리 수준을 좀 보세요. 우리가 쿠팡 눈치를 봐야 된대요. 쿠팡 소속의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가 윤리위 겸직을 하니까 쿠팡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한동훈 씨, 윤리위는 상임기구가 아닙니다. 윤리위 자체는요, 그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겸직을 하고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 법조인들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겸직을 하죠. 가천대 아니, 교수가 겸직하고 어이가 없네. 하는 거예요. 다른 당도 다 네. 겸직합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은 무슨 소속 로펌도 우리가 그럼 눈치 봐야 되고, 뭐 어디 뭐 학벌 보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성씨 보고 눈치 봐야 되고, 뭐 말이 되는 논리를 펼쳐야지. 그러니까 쿠팡에 대한 그 악마와 프레임, 이거 좌파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짓거리 하다가 미국에 항의받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놓고 좌파 정권이라고 그 미 하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나 프레임이나 이 언어 습관들을 보면요, 그냥 보수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일단 드러나고, 그리고 저는 박정훈 의원이 남의 사생활 까발리는 거, 지금 무슨 이 고재현 전 후보의 와이프가 윤리위원이라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뭐 썼네, 뭐 부장급으로 무슨 뭐 들어갔네, 글쎄요. 이런 남의 사생활을 왜 까발립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윤리위원 자격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권파라고 딱 본인이 지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성동구청장 후보 자리 주면서 자기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본인 입으로 소개를 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배현진이 당권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하나도 안 맞고 남의 사생활만 까발리고, 본인 사생활 그렇게 한번 까발려 볼까요?
진짜 이게 전혀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가 왜 이 사람들이 쇄신 청산 대상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구제불능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쿠팡에 대한 공격은 정말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쿠팡 문제는 절대로 미국이 지금 특히 보수 진영과 트럼프 행정부, 미국 상하 양원이 다 주시하는 데가 쿠팡이에요. 쿠팡은 건드리면 안 돼요. 쿠팡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친미 반미의 어떤 잣대가 돼 있어요. 기준이라고. 특히 쿠팡은 이미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응징을 받았어요. 아니 티빙이라고 하는 매체가 비슷한 정보 유출로 받은 그 과징금의 100 몇십 배인가를 받았죠. 그렇죠. 70 몇 배인가? 말도 안 돼요. 여기는 지금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미국에서는, 아니, 쿠팡만 왜 이렇게 심하냐. 중국의 알리바바, 알테쉬라고 그러잖아요. 테무. 이런 데 대한 것과 쿠팡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이 쿠팡인데, 쿠팡의 변호사 경력과 거기에서의 무슨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당연히 지금 21세기에 권리이고 그쵸. 그 권장을 해도 모자랄 걸 가지고 이걸 오히려 무슨 결격 사유인 것처럼 공격한다는 거. 그리고 제 언론계 쪽으로도 후배가 됩니다만 박정훈 의원이 자꾸 개인 사생활 얘기를 하면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지, 본인의 문제를 더 공격받을 수 있는 약점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어떤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좀 이 성경 말씀대로 남의 눈에 그런 티끌만 지적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돌아보길 바란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가볼게요. 자기 눈에 이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네네. 민주당 의원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언제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탄핵 못할 거라고 보는데, 김민석이 1호 지시가 전국의 조희대 대법원장 욕하는 현수막 달기였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이 박민영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진실 공방 가고 있는데, 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법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걸 임명을 거부할까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다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죠. 얼마나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청와대에 직접 이재명 만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얘기한, 근데 김민기는 사실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좌파 패널들도 옹호를 못 합니다. 부부가 한 명은 대법관, 한 명은 헌법재판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긴장관계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제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한 더군다나 사람은 계속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 본인들이 4심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데 무슨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법 출신에다가 과거 김만배 무죄까지 줬던 사람.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정파적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이재명 몫이 아니에요. 대법원장 몫인 거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에 조문이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서영교 씨는 이걸 무슨 명백한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 진실공방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게, 그럼 청와대 측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미 시간차를 두고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협의가 100번 양보해서 없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본인들이 김민기 추천했다가 2순위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1순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지금 맞는 거잖아요. 이거 반박 못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억지로 무리한 사람을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을 하고자 했다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없는 것이고, 이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대법원장 측의 이야기가 100번 맞다. 근데 이거를 또 의석 앞세워가지고 힘자랑하면서 국회 불러가지고 잡돌이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김민석 씨의 C자를 빼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게 이 말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분도 대법관이잖아요. 부역자란 표현을 썼어요. 아, 저는 최악의 표현이라고 봐요. 부역자. 네. 이 부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다, 사법 파괴의 정점에 있다 이런 공세는 그렇다 치고 아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뭘 부역을 했다는 겁니까? 부역의 사전적 의미는 이 적들에게 가서 뭐 물질적 어떤 행동적 이 도움을 준 사람을 부역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역을 했다는 거지? 단어의 뜻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 JTBC의 기자 앵커를 했다는 박성준의 어휘력을 저는 정말 아니 무슨 부역이지? 얘는 어이구, 망신. 망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관행 하는데 그 대법원장 제청을 할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하고 하는 그 관행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입니다. 노무현 이전에는 안 했어요. 그럼 노무현 때 세워진 관행을 꼭 지켜야 될 법이 있나요? 그리고 관행은 관행일 뿐이에요. 관행을 깬 것으로 만약에 징계하고 뭐 탄핵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전부 징계하고 탄핵해야 돼요. 관행을 깬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관행만 깨나 법도 깨고 앉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민기에 대한 그 불만이 이런 식으로 자꾸 표출되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부부가 나눠먹는 그런 기관일 수가 없죠. 이게 제척, 상피 이런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손봉기 그 부장판사가 또 대구 경북분인데 그 한쪽 반대편의 김성수는 전남 한평 사람이에요. 그 균형 잘 맞췄잖아. 김성수 얘기는 좌파들이 한마디도 안 해. 손봉기 부장판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계속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재청하게 하는 방안. 그런데 이재명이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잖아요. 이거 하면 또 떨어질 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돌려보내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보낼 겁니다. 임명을 해서 국회로 보낸다. 누구한테 공을 넘기는 거죠? 김민석한테 넘기는 거예요. 민석아, 네가 알아서 부결시켜줘. 그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또 그 재청권을 다시 행사해달라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재청 서류에다가 김민기 이름 쓰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 구성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이거 누가 대법원의 기능과 이 구성을 늦추고 있는가. 이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네. 제가 좀 첨언하자면 민주당에서 탄핵 국면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루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써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다. 국회 몫이라면서요. 국회 몫. 그렇지. 국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그거를 대통령 임명권이 있냐. 똑같은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할 권한이 있잖아요. 국회 몫이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죠? 본인이 했던 말들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정말 우리 박상규 앵커님처럼 이렇게 어휘나 과거 역사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출중하신 이런 앵커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박성중 얘기하시니까 이 우리 당의 언론인 앵커 출신들이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러니까 재래식 망신인 거예요. 특히 배현진 의원은 이번에도요. 전두환 존영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존영.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너무 틀린 표현인 게 그거 내가 앵커 할 때 말해가지고 사과하고 막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존영이라 그러면 배현진이 정말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존영이라는 말이 극존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존영이래요. 근데 이게 고성국 박사가 그 전두환 대통령 사진 걸자 이 얘기한 거를 비판하려고 그렇게 쓴 건데 정작 사진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존영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갖다 써요. 잘 몰라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과거에도 정말 몰라요. 소정의 절차 어쩌고 이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도 약소한 절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막 욕먹고 무슨 소요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요. 저는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어휘력이 배현진이 MBC 너무 아나운서를 심각해요. 하다가 이제 앵커를 했는데 네. 굉장히 딸리는 것 같아. 너무 특정 심각해요. 대학 이름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배현진이 지금 딸린다. 이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참 지식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 언어의 그 구사에 앞서서 정확한 뜻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성준은 부역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배현진도 이 존영의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정말 그 말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 쉬운 말을 쓰면 돼. 그죠. 괜히 어려운 말 흉내내지 마라. 한자 용어 그걸 쓰려고 폼 잡다가 괜히 모교만 욕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와중에 하나 꼭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민희가 이번에 민주당 수석 최고가 됐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언론 때문이다. 대통령이랑 당대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언론이 이간질한다는데 진짜 우리야말로 언론 붙잡고 울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이 장동혁 편 국민의힘 편 언론 누구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경에서 최민희는 언론 탓을 하고 있네요. 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너무 한심하죠. 본인이 과방위원장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MBC도 편파 보도한다고 항의를 한 게 최민희입니다. MBC가 그 편파 보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최민희가 그 비공개 자리에서 항의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지금 재래십니다. 본인들이 좀 틀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적어도 민주당에는 당직이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종편도 마찬가지. 심지어 종편에서도 민주당 그 섭외가 안 되는 경우 제외하면은 당직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당 입장을 내죠. 우리는 우리 입장 낼 기회도 없어. 안 불러요. 그냥 안 불러.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장독 대표 그냥 욕하고 비판하기 바쁘고 무슨 뭐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뭐 3030 그 젊은 개혁 이끄는 대변인들 공격한다고 중진들 막 편들고 이런 기사나 쓰고 있는데 그런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돼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오히려 이재명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입틀막 합니까? 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이재명 탄핵 그 국회 소추 있잖아요. 국회의 그 청원 20만 명이 넘을 때까지 언론 보도를 한 매체가 뉴데일리 펜앤마이크밖에 없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그거를 언급을 하니까 인용 보도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언론 매체들이 전부 다 기득권의 포로가 돼가지고 정부 광고 받고 기업 광고 받고 정부한테 재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면서 동아일보는 무슨 뭐 기자상 취소하라는 망신까지 당하고도 한마디 사설도 못 쓰면서 야당만 괴롭히는데 무슨 언론 때문에 지지율 떨어집니까? 진짜 언론의 맛을 한번 제대로 봐봐야 정신을 차린다. 민주당 그럼 20%대 가는 거예요. 언론인 출신의 박상규 위원님, 최민희의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는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고 1979년 학번. 내가 왜 이런 걸 기억하냐면 그 정봉주하고 같이 그 유명한 정봉주, 네. 김어준과 그 딴지일보 했던 정봉주하고 같이 말지 기자를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봉주가 최민희가 난데없이 무슨 2대 메이퀸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쇼츠 대박 났어요. 그 메이퀸이라는 부분을 아니 본인은 물론 최민희가 또 항의할 것 같으니까 본인 입으로는 말 안 했는데 네. 그 같이 근무했던 정봉주가 1979년에 2대 메이퀸이 이 무슨 최민희다. 네. 그런데 1978년에 2대 학번이었던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 없어졌다 그거. 그분이 누군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수의 그 유명한 전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물론 이 뭐 메이퀸이니 아니니 그게 뭐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말지 기자를 하면서 저도 앵커할 때 최민희 하면 생각나는 게 집요하게 그 우파 언론들에 대해서 보수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 요만한 말실수 꼬투리 잡아가지고 모니터 보고 해가지고 막 댓글 달고 악플 달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공로로 배지를 달고 국회 과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기존 언론을 공격하는 것으로 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언론 탓?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 언론이 재래식 언론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매체란 매체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 거의 99% 장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언론이 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청래를 엄청 밀었는데 김민석이나 이재명 쪽에 그 보도를 많이 한 것 그것을 문제 삼으면 혹시 몰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보도가 뭐 지나쳤다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정말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일이고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민주당 소식까지 쭉 전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선관위 특검 동향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두 번째 광고 한 번만 보고 올게요. 7,500여 분 어디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멸콩천사 뭔 줄 아시죠? 유튜브 멤버십이 아니고요. 별도로 가입하는 저희 멸콩TV 정기 후원 회원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또는 밥 한 끼 가격으로 저희 멸콩TV가 이 다양한 분들 모시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후원 회원분들인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댓글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따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멸콩천사분들께는요. 조만간 이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어디서도 못 구하는 멸콩TV가 자체 제작한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6권 세트를 100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첨을 언제 할지 올 가을 안에 할 텐데요. 그 전에 멸콩천사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매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 미들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최민희가 이대 출신이라는 게 놀랍다. 근데 왜냐하면 최민희는 그 유사과학 책 같은 걸 막 썼거든요. 네. 무슨 황금똥을 누는 악이라는 책 제목으로 아나키. 신생아가 태어나면 네. 3일 동안 밥도 먹이지 말고 막 냅둬야 된다. 이런 거의 아동 학대에 가까운 내용들을 막 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이대 나온 건 맞고요. 사학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메이퀸 논란이 잠깐 있었는데 아닌 것으로 네. 논란입니다. 저희가 그 메이킨 이야기하는 쇼츠 조회수 몇십만 터졌어요. 야. 멸콩TV에서. 그건 그 정봉주가 그렇게 네.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선관위 특검 이야기 해볼게요. 드디어 선관위 특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 마련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 기대하는 네.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빨라요. 사실 진짜 이게 특검을 완전 뭉개려고 하면은 예산도 늦게 주고 사무실도 못 구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일단 민주당도 선관위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완전히 손절.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엮이면 큰일 난다. 선관위는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좀 기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합수본과 본격적으로 수사 경쟁을 하겠죠. 이제 합수본도 본인들이 몇 달 앞서 수사를 했는데 특검보다 밝혀내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망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합수본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관위를 정말 제대로 털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최장 17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초까지 계속 수사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사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늘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만 해도 170일 꽉 채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임명된 특검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수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규명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전산 조작 사례부터 시작해서 과거 어디까지 이 선관위의 부정이 침투를 했는지 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선관위 합의된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거든요. 인지수사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 활약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한 특검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죠. 네. 그리고 지금 특검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과 내란 특검과 현 특검, 그죠? 지금 제2종합특검 권창영,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잖아요. 둘이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성현을 훈장을 준 게 이재명인데 그 조성현을 또 서강대교 넘어가면서 한 그 수상한 행보가 있다라 그러면서 재판에 넘겼어요. 자기들끼리 오히려 지금 뭐 당구에서 말하는 뭐 빠킹이라고 키스나 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특검을 우리가 계속 지금 특검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특검을 몇 번째 봅니까? 이 선관위 특검은 방금 박민영 대변인 말처럼 민주당도 빨리 털어야 돼요. 괜히 이거 봐주려고 하다가는 정말 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발 국조특위 윤상현 그 의원 이제 빨리 좀 손 내려놓고요. 아무 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언론에다가도 하던데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 하면 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이 국조특위 이게 이제 선관위 특검이 빨리 출범할수록 검경 합수본도 그 검경 합수본은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형소법 다 안 읽어봤다고 개정된 거 검사 수사할 수 있어요? 검사 수사 못하죠. 그러니까 검경 합수본 수사도 중단. 그리고 국조특위도 뭐 수사는 아니지만 활동 중단. 빨리 이 선관위 특검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고 올공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태한 특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관련 소식 있으면 잘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